자, 이번 차시의 내용은 우리 슬세 51페이지에 있는 업무 무관 자산 관련된 얘기를 볼까 합니다. 업무 무관 자산 그러면 일단 업무와 무관하다. 우리가 이제 기본 수업 때도 우리가 업무와 무관하다 그러면 제재가 한다는 느낌을 많이 갖는데 기업들이 여유 자금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투자 목적의 어떤 자산들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는 세법은 업무무관 자산 이렇게 부르는데 회계상이나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투자 자산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사업에 쓰는 자산 아니지. 사업에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업무에 투입이 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업무와 무관한 경비가 되기 때문에 부인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데 우리가 뭐 업무와 무관한 자산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취득 부대 비용들은 어디로 갑니까? 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 처리하면 송금을 산입하고 유보 처분입니다. 이건 자산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술하고 하면 이제 잘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업무무관 자산은 관련된 비용이 막 다 이것저것 취득할 때부터 취득세 등도 비용 처리 못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취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대적인 비용은 자산의 원가로 가는 겁니다. 자산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보유 비용들이 부인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업무와 무관한 자산도 하나의 테마로서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적용 예라고 해서 어떤 사례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물음을 쪼개진 현실에서 10점짜리 배점 정도는 충분히 쪼개서 나오는 거에는 하나를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한번 정리해 보자라고 해서 잡아봤고요. 그럼 업무와 무관한 자산 그러면 어떤 내용들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알아야 될 내용이 업무와 무관한 자산은 대체 범위가 어떤 거냐?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고 가지급금이 있다. 요 세 가지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업무무관 자산에 관련된 이제 제재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슬세에는 끄트머리에 넣어놨는데 제재를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잡아보실 필요가 있고 그 제재 규정이라는 것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제재를 가하는지 이런 것도 좀 나름대로 구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적용 예로 들어가서 이제 적용할 때 그 업무와 무관한 적용 기간이죠. 그 기간 어떻게 할 거냐. 중간에 이제 유예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연결돼서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범위입니다. 자산의 범위는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 업무 무관 부동산. 대상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봐주는 경우는 법령상이나 어떤 행정상의 어떤 제한이 등이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사업에 쓰지 않더라도 괜찮다 봐주고 있습니다. 또 말 그대로 유예기간도 있죠. 유예기간. 자, 어떻게 자산 사자마자 바로 업무에 투입합니까? 투입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2년 동안은 봐줍니다. 유예기간이죠. 근데 건물 지으려고 토지를 샀다면 이때는 5년이다. 기간 길게 주고 있고요. 또 부동산 매매업자는 이제 매매, 양도하는 게 이게 사업에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매매하는 것이 이때는 5년. 부동산은 잘 안 팔릴 수 있잖아. 그래서 여유를 좀 둬서 5년이라고 돼 있다. 2년, 5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자 좀 따놨네요. 1, 2, 신, 5, 매, 일신매 하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정도는 뭐 앞자 굳이 안 따더라도 이제 좀 외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2년이고 이런 것들은 5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업무와 무관한 동산이 있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어떤 동산들, 자동차라든가 항공기 선박 같은거나 서화나 골동품 등을 말하는데 제외는 역시 이제 이것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는 경우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많이 보는 게 장식이나 환경미화 등을 위해서 복도 등에 상시 비치한다 이러면 이게 원래는 업무와 무관하지만 업무와 관련된 걸 봐줄게, 그죠? 어떤 환경미화 등으로 이제 배치하고 있는 거니까 업무에 투입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취급하겠다라고 돼 있는 것도 좀 넣어서 하시면 되고요. 1,000만 원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해요? 바로 비용도로 된다는 것도 얹어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업무만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이제 하는데 배점 자체가 10점 정도 배점으로 주어지는데 업무만 가지금 그러면 또 여기다가 가지금 제외되는 걸 잔뜩 쓰는 분도 있는데 자, 그거는 뭐 한두 개 쓰고 등 붙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많은 내용을 쓰면 이제 다른 것들 이제 지장을 받으니까 우리가 시간 내에 뭐 이것저것 다 내용을 써야 되는 거니까 물론 여유가 돼서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추가로 얹어서 좀 쓰시면 좋은 게 업무에 무관하다. 업무란 게 뭐냐 이거죠. 업무에 사용한다는 표현. 그럼 법령에 정한 업무가 있으면 정해진 업무고요. 정한 업무가 없대요. 그러면 정관의 목적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업무 추진비 할 때 이제 한도 따질 때 목적 사업, 수익 금액 할 때 그 목적 사업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 투입하는 게 업무에 사용하는 게 되는 거고요. 이때 사용이란 거기에 투입하는 걸 말하는데 이때 구체적으로는 건물 지으려고 신축하는 토지, 건물 지으려고 신축용 토지를 샀다면 착공, 건물 짓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완공까지 될 필요 없죠. 착공을 하게 되면 업무에 사용하게 된다. 부동산 매매업자는 이제 양도하면 그게 업무에 사용하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적용 기간에 대한 것이 있네요. 자, 이렇게 있고, 자, 적용 기간은 요 방금 봤던 그 유예 기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죠? 자, 업무에 이제 사용한 거예요. 사용하는데 유예 기간 경과를 하고 사용한 거예요. 만약에 유예 기간 내에 사용하면요. 유예 기간이 이렇게 유예 기간이 이렇게 딱 있는데 유예 기간 내에 이게 5년, 2년 등등 요 유예 기간 내에 만약에 업무에 사용했다면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유예 기간 지나버린 거야. 지나갖고 업무에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경과한 날부터 업무 사용을 이때 했다면 전날까지라고 전날까지 요때까지를 업무와 무관한 기간으로 봅니다. 업무 무관 자산에 관련된 적용 기간. 그럼 요 기간은 괜찮고 유예 기간 다음 날부터 전날까지 요 기간에 대한 것이 적수 계산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거나 이 기간에 대한 비용들을 업무 무관 비용으로 부인하거나 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양도를 했대요. 그러면 요때 유예 기간 내에 양도해 버렸거나.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지. 업무에 사용하겠다고 해서 봐주고 있는데 중간에 팔아버렸다고? 그러면 이제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팔았다고? 아니면 유예기간 지나고나 팔았다고? 그러면 다 제재 가해요. 그래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다 제재 가합니다. 근데 양도가 이제 보면 부동산 매매업인 경우에는 양도가 업무 사용이니까 그죠? 이때 업무 무관은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적용 예에 나오면 이것도 쓰시는 걸로 하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요약 정리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적용 기간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걸 써야 되는지를 또 모르는 분이 있어요. 적용 기간에다가 여기다 뭘 써요?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적용 기간인데 유예 기간을 막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빵점입니다. 업무 무관 적용 기간의 예에 대해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는데 그냥 유예 기간 쓰면 안 되는 거죠. 유예 기간 지나서 쓰면 그 전에 썼으면 그다음에 팔아버렸으면 이런 얘기들 가지고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잘 썼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점수 보면 나쁜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는 거 점수가 이렇게 이런 것들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재 규정은 당연히 업무와 무관한 자산은 보유 비용이 부인된다는 거에 대한 얘기 몇 가지 딱 잡아놨고요. 지급이자 송금분산입 규정도 적용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인정이자 입금산입인데 요거는 쓸쓸에 넣어놓긴 했는데 사실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제재 규정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이제 인정이자라고 하는 가지급 인정이자는 이거는 이자를 제대로 받았니 따져서 부당행위, 조세의 어떤 변칙적인 부의 이전 행위를 통해서 세금 회피하는 걸 막자고 하는 거니까 업무 무관 자산에 관련된 제재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단하게 넣을 수 있으면 더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아서 구성을 해놨는데 이 두 가지가 일단 잘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표현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박스 잘 치고요. 이렇게 해서 하고 요게 이제 우리 10점짜리 배점에 지금 쭉 슬스에 정리된 거 가지고 딱 구성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좀 더 빈약하다 싶으면 지급이잖아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밑에다가 박스 친 다음에 동그라미 1, 2, 3, 4 매기면서 좀 더 설명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까지 아니고 일단 이렇게만 해도 기본 점수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오버해서 많이 쓰다가 이제 페이지 늘어나고 하는 것들 다른 문제 풀 때 영향을 미치면 안 되고요. 적당하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요거 큰 틀 관련 비용의 송금분산입, 지급이자 송금분산입, 그다음 인정이자는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은 박스 자대고 정확히 깔끔하게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재의 필요성. 제재 왜 하느냐? 당연히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관련 비용들이 어떻게 알게 모르게 송금화될 우려가 있고요. 또 업무 무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회사가 돈이 넘쳐나니까 뭐 괜찮아 이게 아니라 지배주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불건전한 소비를 향유를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제재를 좀 가하자. 그래서 제재 필요성이 이렇게 얹어서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차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